진짜 어제부터 진짜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집에 오면서 봄인 줄 알았어요. 그쵸. 바람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응, 응. 너무 놀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밖에 있는데 음. 너무 그 추운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서 네,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맞아. 응, 응, 응. 이제 진짜 봄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왠지 요번 겨울이 되게 춥고 긴 느낌이었는데 어, 이제 딱 좀 봄이 오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저희 이제 봄이 오는 걸 맞이해서 이 봄 주제로 또 책을 골랐잖아요. 네. 이제 저부터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해서 맞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겹치고 이제 결국 봄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가을이랑 겨울 주제 때 같은 시리즈의 소설책을 그때 읽어왔었는데 이제 소설보다 시리즈였거든요. 그래서 계절마다 이걸 읽으면 너무 좋겠다. 저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진짜 그 책마다 사실은 계속 작가분들이 다 다르시긴 하거든요. 네. 근데도 뭔가 이 시리즈를 기획하는 사람의 덕분인지 뭔가 읽을 때마다 같은 감동, 비슷한 감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소설보다 봄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우리가 촬영 기준으로는 아직 2월이다 음. 보니까 아직 소설보다 그 봄 2026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보니까 소설보다 2025도 없고 음. 소설보다 봄 2024는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읽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보통 봄이라고 하면 되게 화사하고 따뜻하고 이런 시작의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읽은 이 소설보다 봄 2024는 조금 다른 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좀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땅이 이제 녹아내리고 그 표면을 뚫고 새순이 돋아나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데 사실 그 땅속 안에서는 되게 치열하게 몸부림하고 있는 그 자연의 모습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되게 좋아했던 노래가 밴드 새소년의 노래 중에 난춘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선 난이 따뜻할 난이 아니라 어지러울 난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지러운 봄이라는 뜻인 건데 이렇게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 이면에 존재하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해동의 과정에서 겪는 현기증 같은 감정들이 이 노래에도 그리고 이 소설에도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특별했는데 그래서 소설에는 좀 상실의 아픔을 견디거나 타인의 어둠을 마주하거나 열정이 사라진 자리를 버텨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어쩌면 사실 이런 어지러운 과정이야말로 이 화려한 꽃 뒤에 감춰진 봄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단편이 럭키 클로버라는 단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 자영이 어머니의 부재 이후에 홀로 자두 농장에 남겨지거든요. 근데 그 넓고 적막한 공간에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무력감과 또 고립감 이런 거에 지쳐 있을 때 자영의 눈앞에 이 8명의 클로버 병정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 자영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소설 속에서 이게 실존하는 것처럼 되게 생생하게 그려내거든요. 심지어 뭔가 자영조차 처음 보는 낯선 존재들인 것 마냥. 그래서 자영의 곁을 맴돌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밭을 가꾸기도 하고 길을 같이 걷기도 하고 비록 한영이지만 이 자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유일한 좀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대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겨울에서 이렇게 봄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런 각자에게 힘겨운 변화의 시기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유정님에게는 그런 시기에 유정님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소설 속의 자영의 클로버 병정처럼 나를 지탱해주는 존재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좀 힘든 변화가 있을 때
사실 저를 지지해 줬었던 게 그 일과 상관없는 생활, 저의 어떤 숨쉴 구멍이 되어준 생활의 일들이 저를 이렇게 지탱해 줬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더더욱 그랬었냐면은 저는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되돌아보면 늘 어떤 일과 성취로 해결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럴수록 더 다른 일에 집중해서 뭔가 성취를 얻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좋은 이유가 내가 이런 나를 좀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자꾸만 어떤 일의 성취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취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냥 타인의 인정 이런 거를 통해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좀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에 오히려 저를 좀 건강하게 지지해 줬었던 게 일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만들었던 그 숨쉴 구멍들이 제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었는데 이게 어떤 때에는 예전에 과거에는 밤에 수영하고 돌아오는 길에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하나 사서 마시는 약간 요런 생활이 저를 또 되게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줬었고 또 어떤 때에는 이렇게 커피를 사러 산책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어떤 때엔 그냥 이렇게 블로그를 쓰는 게 되기도 했었고 요즘은 그런 목욕탕을 갔었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저의 생활의 일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공중 목욕탕에 가는 일, 그리고 차 마시는 일, 이런 것들이 일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 저의 생활에 어떤 비중을 좀 차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취미가 좀 따로 없었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취미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주변에도 말하고 다니고 이제 그러면은 약간 주변에서 살짝 경고등을 켜줬는데 그때는 좀 잘 알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더 생활의 여러 부분들이 다채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 먹기 그리고 목욕탕을 갔다 오면은 그 왜 바나나 우유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바나나 우유를 딱 시원한 걸 마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생활들이 앞으로도 나의 기분을 좀 끌어올려주고 내 삶을 좀 삶답게 만들어주고 자기 확신을 채워주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좀 무던하고 소소한 생활이 유지될 때 봄이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우리 같이 네. 찰리 건강 앱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찰리 걷기 앱인데 만보기 앱인데 그게 이제 특별한 점이 아바타를 이제 내가 원하는 별로 꾸밀 수 있잖아요. 근데 유장님이 그걸 되게 수시로 바꾸시는 편인데 지금 되게 그 찜질방 복장으로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죠? 목욕하는 복장인가? 맞아요. 아무튼 찜질방 맞아요. 그래서 약간 양머리. 그게 약간 반영이 되신 건가 생활이? 맞아요. 그게 늘 어쨌든 그래요. 늘 그게 생각이 반영해서 났어요. 바꿔요. 그 옷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나를 투영하는 그걸 또 캐치해 주시다니. 생각이 나네요. 네. 혜진님한테는 어떠세요? 그 버팀목. 저는 무엇보다 제가 제 스스로를 긍정하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이런 가족과 친구도 너무 좋지만 사실 저에게는 사실 그런 응원보다는 나 자신이 내가 잘 될 거라는 걸 믿어줘야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타인이 매 순간 같이 있을 수 없고 매 순간 그런 얘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응원의 말들이나 위로의 말들이 매일 붙어 있는 가족도 그렇게 매일 얘기해 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매 순간 말해줄 수 있는 나 자신이 그 얘기를 스스로에게 해주고 믿어주고 끌어주고 힘들면 잠깐 쉬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 깊이 좀 들어가서 그렇게 나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좀 신앙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 없으면 좀 저는 저를 믿어주고 긍정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원체 생각도 많고 불안도 많고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어떠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살다가 조금 넘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게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에 총 3편의 단편이 있는데 단편 소설이 있는데 마지막 단편이 하와이 사과라는 단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3명의 친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AI가 만든 영화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이들이 좀 각기 다른 좌절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창작에 대한 열정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AI들 때문에. 그런데 이 식어버린 그들의 열정을 다시 살려내는 이 소재가 바로 제목이 나오는 하와이 사과라는 알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 속에 있는 하와와 선악과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래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하와이 사과를 먹으면 AI에 대한 열등감이나 현실의 제약은 잊어버리고 오직 순수한 창작욕에만 사로잡혀서 다시 영화를 만들게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봄이 어쩌면 지난 계절에 좀 좌절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마음을 북돋아주는 계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정님한테도 혹시 뭐 잠시 포기했거나 아니면 외면했었거나 혹은 아직 시작하지 못했던 것 중에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그래서 마치 하와이 사과를 먹은 것처럼 현실적인 걱정은 있고 그냥 한번 저질러 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 잠시 외면했던 거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뉴스레터 쓰기, 에세이 쓰기, 비평글 쓰기, 약간 제가 쓰려고 했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밀어놓고 제쳐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미 이렇게 버려놓은 일들이 많다 보니 자꾸 무언가를 하는 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뭔가 다 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정해진 마감이 없는 것들은 잘 못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방해물이 되는 생각이 이거를 써서 뭐 하지? 이거 해서 뭐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AI가 만든 영화에 의해서 좌절되는 마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걸 해서 뭐 하지? 약간 이게 같은 좀 종류의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말 이게 뭐 하지가 아니라 정말 필요했었던 거는 현실과 상관없는 그 창작욕 자체였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작욕이 분명 내면 어딘가에는 있는데 그게 자꾸 이거 해서 뭐에 쓰지라는 생각에 가로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좀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그 제주 북페일이라는 북페어가 있잖아요. 그 혜진님하고 저 둘 다 그 알고 이렇게 자주 보고 있는, 자주 듣고 있는 그 팟캐스트 그 강단과 소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주에서 북페어를 만들고 계신데 근데 그게 금, 토, 일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3일을 진행을 하는데 제주에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만약에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하루 전에 목요일부터 이렇게 제주에 가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뭐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뭔가 가능할까? 정말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아, 그냥 하지 말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네. 근데 또 그 모집 포스터를 보면은 음. 막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이거를 해보고 싶다. 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비슷한 열망과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랑 대화도 해보고 싶고, 이런 되게 그 순수한 어떤 그 마음이랑 이 현실적인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진짜. 아, 꼭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 근데 구경해보고 싶어요, 진짜 거기. 가서 놀러 가보고 싶어요, 진짜.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계기가 없으면 또 떠나기도 어렵기도 하고. 저는 근데 반대로 네. 저는 뭐를 이렇게 뭐 이렇게 유정준 막 이렇게 출판사거나 뭐 아무튼 뭐 다른 브랜드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런 걸 한다라는 그런 페어 이런 걸 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저런 거에 나갈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진짜요? 네. 근데 실제로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교회 언니들한테 피아노를 배우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는데 끝까지 배우질 못했어요. 그때는 뭐 학원 완전 어렸을 때는 학원을 다니고 좀 컸을 때는 교회에서 배웠는데 이제 끝까지 배우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 최근에는 심지어 그래서 집 여기 바로 옆에 피아노 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까지도 해보긴 했어요. 진짜 다녀볼까? 아직 끊지는 못했는데 근데 수많은 악기들 중에 왜 피아노인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기타는 조금 칠 줄 알거든요. 통기타는 그래도 좀 많이 배웠어가지고 어느 정도 코드는 잡을 줄 아는데 근데 기타를 더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항상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피아노 소리가 진짜 유독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악기들보다 뭔가 좀 건반을 누르면서 좀 묵직한 그런 느낌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양손으로 화음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그 소리도 풍성한 느낌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거는, 제가 기대하는 거는 피아노를 치면서 좀 외부의 스위치들을 잠시 다 끄고, 좀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몰입하는데 아름다운 소리까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감각을 제가 선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피아노를 배우면 꼭 치고 싶은 연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씨의 아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그 OST 중에 사랑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있을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그 피아노 연주가 진짜 들으면 좀 아릿한 감정들이 느껴지는데, 그리고 또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 애니메이션 OST에서 제일 유명한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연주도 진짜 좀 쳐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스스로 뭔가 연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내가 나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혹은 나를 좀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책을 읽거나 뭐 글 쓰거나 그림 그리거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게 각각 주는 감정들이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감각들로 내 삶이, 내 마음이 더 좀 풍성해지면 좋겠다. 어떤 것들이 좀 사그라들었을 때 다른 것들이 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피아노가 주는 또 느낌은 다를 것 같다라는 내 삶을 좀 더 확장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피아노를 진짜 올해는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유정님은 혹시 봄 주제로 어떤 책 읽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한강 작가의 빛과 실이라는 책을 골라왔거든요. 이 빛과 실이 뭐냐면은 그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에 그 한강 작가가 수상 이후에 강연을 했었는데 그 강연문의 제목이 빛과 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 강연 전문도 실려 있고 또 수상 소감이나 그 이제 그 노벨 문학관의 그
그 찻잔이랑 함께 이제 기증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제 그 메시지도 실려 있고 그리고 그 밖에도 미발표됐던 시, 산문, 일기도 같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읽고 나면은 이 한강의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떤 중요한 힌트를 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강연문이 사실 처음에 이제 거기서 강연을 하시고 온라인에 그 강연문 전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었는데 그때도 너무 좋아서 막 읽었었어요. 근데 읽고 나서 이게 책으로 나온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하고서 바로 이거를 이제 인쇄된 거를 구매할 수 있다니 하고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근데 막상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보물 같은 부분은 어디였었냐면은 이 한강 작가가 자기 집을 사서 그 정원을 가꾸면서 기록한 정원 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정원을 가꾸는 일지여서 뭐 4월 21일 뭐 불두화에 꽃이 폈다 뭐 이런 게 써져 있는데 근데 그게 어쩐지 그 소설과 이제 강연에서 했었던 그 이야기들의 그 모든 세계와 너무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깊은 여운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게 사실은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소년이 온다를 2012년 봄에 쓰기로 결심을 하고 2014년 봄에 이제 출간이 되었대요. 그리고 이 책에 실린 정원일기도 봄에 시작해서 그 다다음 해 봄에 끝이 나는 그런 일기거든요.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 작가에게 봄이란 좀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마도 이 모든 걸 종합하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한강의 소설이 되게 뭐 국가적인 폭력, 뭐 예를 들면은 되게 비극적인 상황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게 또 동시에 그런 이렇게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는 그 폭력의 세계를 거치면서도 생명 쪽으로 햇빛 쪽으로 봄으로 향하는 일, 이 소설을 쓰기의 과정이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왜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게 그 소년이 온다에서 제가 늘 얘기하면 운다고 표현했었던 그게 그 이렇게 할머니 손을 끌고 가는 손자가 햇빛 쪽으로 걸어 이런 말을 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 햇빛 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한 부분이었었던 거예요. 한강에게 있어서는 이게 폭력을 이야기하고 되게 비극을 이야기하고 되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소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쓰고 나서 아 이게 이것들이 이미 죽은 자들, 이미 과거의 일들이 나를 오히려 생명적으로 햇빛 쪽으로 봄으로 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소설을 쓰면서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네. 그 혜진님이랑 특히 그 정원 일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어떤 또 다른 봄에 이 작가님이 집을 사게 되는데 그 집에 온화한 공기가 좋아서 구매를 하셨대요. 근데 이 집의 구조상 정원이 북향이라서 햇빛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구조였었는데 키우려는 식물은 햇빛을 좀 많이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경사에게 방법을 물어봐요. 들어와서 방법을 알려줬는데 거울을 이용해서 강한 햇빛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용이 되는데 남쪽으로 비치는 햇빛을 주는 거예요. 반사시켜서 여기는 종일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작가님이 거울을 정성스럽게 옮겨가면서 식물에 빛을 주는 일을 매일 반복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조경사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울리고 이 정원을 가꾸면서 작가님이 마침내 햇빛에 대해서 햇빛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소설을 쓰고 집을 사고 식물을 심고 이 작가님에게 있어서 봄은 무언가를 결심하고 또 불현듯 깨달음을 얻는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혜진님에게
봄에 결정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 그 일로 깨달은 점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일단 그 거울을 통해서 빛을 반사시킨다라는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한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빛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항상 그 기억보다 네. 기록이 낫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래서 저도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쓰는데, 그래서 이번에 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난 봄에 어떤 글을 썼나 좀 돌아봤어요. 근데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봄에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생일날에 뭔가를 남겼더라고요. 항상 그 생일이 있는 봄에 항상 매년 글을 남겼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좀 의미 부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 그 해마다 어떤 다짐을 하면서 글을 마쳤더라고요. 그러면서 5년 전에 글을 또 보니까, 그때는 진짜 막 그 블로그를 가볍게 툭툭 쓰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생일에 연락해준 친구들한테 감사하면서, 이제 그때도 직장인이었어가지고 뭐 올해는 꼭 만날 수 있기를 이런 다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친구와 지금은 연락하지 않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좀 시절 인연처럼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였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그리고 2년 전에는 생일 선물 받은 걸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톡 선물하기 베스트에서 주는 선물이 싫다고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받은 선물이 보라색 곰돌이 조명이거든요. 근데 이 선물이 좋았다라고 느끼면서, 그 선물을 준 분이 서로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뭘 좋아할지 엄청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그만큼 좀 예민하다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그걸로 작은 일에 더 신경 써서 작은 행복과 기쁨을 자주 만들어서 나눠줘야겠다, 또 이런 다짐을 하면서 또 마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봄 생일을 보니까 그때는 또 진심에 대해서 남겼더라고요. 그 지금이랑 가장 비슷한 것 같은데, 진심으로 행하면서 살고 싶다, 약간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짐의 변화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뭐 제가 더 멋지고 성숙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점점 더 나다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고, 또 그럴 수 있었던 게 계속 내 생각을 좀 곱씹어보고 또 그런 걸 기록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됐고, 그리고 괜히 이번 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봄의 생일에는 내가 또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생일이 매번 좀 중요한 어떤 다짐의 계기가 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딱 봄이니까 또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하게, 저도 봄이 진짜 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계절이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진짜 3월만 되면 항상 3월에 너무 뭔가를 막 일을 시작하는 그 에너지가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전에는 약간 개강의 에너지라고 불렀었는데, 그게 계속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개강하듯이 그냥 3월 달에는 뭔가 이렇게 시작하는 에너지가 막 이렇게 분출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이켜서 보니까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왓츠뉴라는 계정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뉴스레터랑 인스타그램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성과를 키워가던 그게 이제 2020년에 그 봄이었어요. 근데 생각하니까 그게 되게 계정을 만들어서 키우는 게 식물 키우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좀 키워나가는 것? 정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쑥쑥쑥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좋았었다면은 요즘은 생존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식물 돌보는 일기랑 좀 비슷하게 얘가 뭐 4개가 생기진 않았는지, 벌레 먹진 않았는지, 말라 죽진 않았는지, 그런 걸 자꾸 고민하게 되고, 또 반대로
과습도 진짜 식물에게 있어서 치명적이잖아요. 물을 맞아. 너무 많이 주면. 근데 계정을 이렇게 키워나갈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요. 너무 물을 많이 주면 그건 그거대로 되게 과습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얘와 좀 적절한 주기로 균형을 갖춰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아주 크게 키우진 않더라도 잘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봄은 이제 3월이 아직 오진 않았는데, 이번 봄에 또 어떤 새로운 마음이 들지, 무슨 시작을 또 하고 싶어질지 저도 기대가 되는 마음이에요. 네. 맞아. 확실히 봄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기대되고, 뭔가 시작될 것 같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식물 정원 일지에 놀라워라 모두 무사하다. 모든 나무들이 고요히 잎을 틔웠다. 한 해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봄이 왔을 때인데요. 이렇게도 써요. 죽지 않는다면, 살아남는다면 마침내 울창해진다. 그래서 이 식물에게 있어서 봄이 어떻게 보면 또 겨울을 견디고 찾아온 새로운 생명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봄을 맞이하는 식물의 생명력이나 의연함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의 위안을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작가님에게도 더더욱 이 봄이라는 게 끝끝내 생명을 향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추상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혜진님에게 있어서는 봄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작가님이 봄의 정원 식물들을 기록하듯이 혜진님이 봄에 기록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지도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그 제가 아까 블로그를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3, 4월에 썼던 그런 기록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그렇게 다이소에서 산 채소 키트를 가지고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심고 그게 싹이 쪄서 줄기가 세워지고 자라고 그걸 또 수확해서 비빔밥 해먹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반복해서 남았고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키웠거든요. 봄 되면 여기 이제 책을 빼고 여기쯤에 이렇게 키웠었는데 여기가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되게 쑥쑥쑥쑥 잘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좀 다시 해보면 되겠다. 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잘 자라지 않을까? 날이 풀리면 이게 작게나마 자급자족하면서 생활을 해야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 봄에는 저는 새들을 좀 많이 기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새를 관찰하기에는 겨울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뭇가지에 잎들이 없으니까 새들을 보기가 쉬운데, 근데 겨울엔 너무 추워서 사람이 밖에 있기 어려운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탐조 체험을 하고 와서 날이 따뜻해지면 진짜 다양한 새들을 보러 다녀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 봄에는 좀 씨앗 심고 뭐 봄나무 풍경 보고 이런 기록들이 많았는데 이번 2026년 봄에는 새들을 많이 기록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작년에 이제 저한테 약간 봄이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봄의 계절이 이 내 공간으로 자연을 들여오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자연의 공간으로 내가 좀 들어가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또 씨앗을 심고 사실 키우고 이러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며칠쯤에 얘가 크고 며칠쯤에 좀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데 사실 반면 새를 관찰하는 거는 진짜 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얘가 뭐 이날 온다는 약속도 없으니까 어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이런 동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더 넓고 예측 불가능한 이 바깥의 자연 속에서 좀 뻗어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본 것 같아요, 봄이. 와, 진짜 그러네요.
새를 본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저는 사실 저한테는 봄이 많은 것들의 이름을 알게 되는 때라고 생각했어요. 네. 원래 학교에서도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친구들의 이름을 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외워야 할 일들이 이제 커서도 많이 생긴다고 느끼는데요. 요즘에는 좀 외우는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 있냐면은 차와 관련된 이름들을 외우거든요. 제가 차 마시기에 취미를 붙이면서 또 이제 차를 좋아하는 친구가 저를 차 박람회에 데려다 줘가지고 그때도 이제 차를 샀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에 다녀오면서 차를 많이 사게 됐는데 그게 차의 세계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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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많은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들이 차만 해도 뭐 예를 들면은 또 제가 갔었던 중국 지역이 좀 차 생산지로 좀 유명한 지역이었었는데 거기에 뭐 제가 산 차들의 이름만 이야기하면은 송현, 소종, 장평, 수선, 육훈, 모리, 화차 이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고 나서도 흘림체로 써져 있어서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앱으로 이렇게 켰을 때는 막 이름이 또 막 장평이 아니라 수평, 수선 이래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AI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이 이름을 번역해냈는데 이게 각각이 너무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그거를 외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 너무 재미있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샀었던 이 장평 수선이라는 이 차는 수선이라는 게 이 지역에서 나는 우롱차를 의미하는데 또 이 우롱차 중에서도 지역이 뭐 민북과 민남이 있는데 민남에 이 차의 이름이 장평 수선이었었고 또 민북에는 또 다른 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일 유명한 이제 무이산이라는 바위로 많이 되어 있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우롱차는 또 무이암차라고 한대요. 바위가 많은 곳에서 자라서 암의 기운이 이렇게 느껴진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무이암차가 또 그 종류가 30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 무이암차만 해도. 그리고 막 그 향에 따라서도 이름을 또 300여 가지를 다 다르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샀었던 것 중에 무이옥 기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기린이라는 그 환상의 동물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붙였대요. 이런 많은 이름들이 너무 이제 신기하게 느껴지고 있고 확실히 애정을 갖는다는 거는 이름을 알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차의 세계에는 워낙 이름이 많다 보니까 차의 이름도 많지만 차 도구에도 이름이 많고 이렇게 한 번에 차를 내려 마시는 표일배도 있고 이렇게 도자기로 된 개환도 있고 이런 많은 이름들을 외워가는 그 재미가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진짜 많네요. 근데 이름을 붙이면 진짜 네. 애정이 확실히 더 드는 것 같아요. 기억에도 맞아요. 확실히 남고. 맞아요. 저도 뭐 차도 이제 조금 마시고 있지만 확실히 저도 생각해보니까 아까 저는 새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새도 그 이름을 아니까 뭔가 다음에 그 새롭게 알게 된 그 새가 있는데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봤다? 이러면 괜히 친근감 드는 저번에 우리 봤던 사이 이런 것처럼 괜히 친근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샌데 오, 그냥 맞아, 새라고 맞아, 부르는 맞아. 건데 알면 구체적인 이름으로 부르게 되니까. 그리고 그 유정님 집에서 마셨던 월강 백차 맞나요? 맞아요. 월강 맞아요. 백차 그것도 달빛 아래서 맞아요. 뭔가 달인 그런 맞아요. 의미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왠지 그 향도 더 달빛 향인가? 연상을 하게 되고. 맞아. 이래서 이름을 너무 중요하구나. 맞아요.